예, 글쓰기의 구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글쓰기의 고수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글 써서 밥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보셔야 합니다. 이름하여 시간을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움직이는 예술. 시간을 움직이는 예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가는 시간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글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야지 직업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술이 되려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어법 그런 틀을 다시 깨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깨버리셔야 돼요. 이를테면 뭐 문장 파괴, 어순 파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런 순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순서예요. 영어라면은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막 글을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에 어순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그거를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렇게 어순이 바뀌어도. 하지만 뭔가 엇박자가 나고 글의 어순이 바뀌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그 글에 매력이 생기고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장 파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장을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서술어가 딱 붙어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느 순간에 서술어를 아예 뭐 생략해 버릴 수도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진심. 혹은 뭐 우리 뭐 랩 같은 거, 랩 배틀 같은데 뭐 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이 되는 말에서 딱 끊겼을 때 그 자체로만 해도 뭐 라임이 붙고 뭔가 매력이 생기는 거죠. 문장 파괴, 어순 파괴. 모든 글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어떤 글에서 긴장을 주는 순간 이렇게 어순이나 문장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독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예, 그렇죠. 어떤 글 속에 세상이 있어도 보는 독자에게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냐? 당신이라면은 어쩔 텐가?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학원 선생님들께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갑자기 뭐 호명을 한다거나 지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객한테 호소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독자에게 말을 걸어보자. 대칭되는 표현끼리 짝짓기.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뭐 높다, 낮다, 뭐 안과 밖, 뭐 이런 식으로 대칭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짝을 지어서 표현하면서 글 자체가 굉장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마침표보다는 쉼표가 더 중요합니다. 마침표보다 쉼표를 찍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쉼표가 사실은 글 전체의 리듬을 결정해 버립니다. 시간을 움직이는 예술이라 하면은 리드미컬 글쓰기, 리드미컬한 글쓰기가 되어야 합니다. 명언의 달인 김태원 씨 아시죠? 기타리스트,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 명언으로 되게 유명하신 거 아시나요? 예,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런 명언을 하시죠. 3등은 괜찮다. 3류는 안 된다. 음악은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 긴장하는 사람은 지고 설레는 사람은 이긴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지금부터입니다. 느끼셨나요?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색깔을 넣은 단어, 빨간색으로 넣은 단어, 대칭되는 표현이죠. 사실 명언을 하기는 쉽습니다. 대칭되는 표현을 짝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김태현 씨도 상당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칭되는 표현을 잘 하시고, 뭐 굉장히 강조하고 긴장하게 하는 표현을 잘 하시죠. 그냥 완전
뭐 완전 맛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재미있으면서도 확 긴장을 시키는 그런 말도 있다가 또 이렇게 긴장을 이완해주는 말도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말이 풍성해지는 거죠. 명언은 밸런스예요. 명언은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뭐 양팔 저울 같은 거죠. 그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보셨나요? 거기에 우구웨이 사부님이 그 쿵푸 팬더, 이 팬더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북이, 예, 우구웨이 사부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뭐 대략 이런 거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명언이에요. 어제와 내일을 대칭을 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양팔 저울에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But today is a gift 이렇게 하면서 대칭을 다시 깨버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밸런스와 에너지가 있는 말이 있는 거죠.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컨텐츠의 본질은 긴장과 이완이다.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왜 돈을 주고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볼까요? 왜 독자들은 돈을 주고 책을 사서 읽을까요? 예, 바로 긴장하고 싶어서, 이완하고 싶어서입니다. 책 안에는 문제와 답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해법이 나오면 이완됩니다.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형태의 긴장과 이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긴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완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드미컬한 글쓰기가 긴장과 이완을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 많이 보셨나 모르겠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인터스텔라인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영화 상영 시간이 긴 편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인셉션이라던가 배트맨, 뭐 다크나이트라던가 이렇게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긴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딨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바로 중간중간에 긴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향 효과라던가 시각적인 효과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넣기도 하고 양념을 넣기도 하고 장면을 연출을 해가지고 긴장을 불어일으키는 거죠. 예, 글은 음악이다. 리듬으로 독자의 시간을 훔쳐라.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의 프레임, 틀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독률, 가독성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쉽게 읽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독성이 높은 글은, 그리고 리드미컬한 글은 작가가 독자의 글을 읽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는 그런 리드미컬하게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빠른 리듬을 타는 글을 쓰면은 독자도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글을 읽어나가고, 글을 느리게 건조하게 쓰면은 독자가 글을 읽는 스피드도 떨어지게 돼 있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빠르게 혹은 느리게 템포를 조절하고 리듬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은 독자에게 있어서 작가는 신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글은 예술이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리드미컬한 글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아시는 상실의 시대 이런 거 유명하죠.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책이죠. 보시면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이렇게 핑퐁을 치듯이 받아치고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이죠. 여기 이제 국내에 많은 소설가 중에 박민규 작가라고 있는데요. 이분 글 쓰는 스타일도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볼까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잠깐 읽어보면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과연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평범한 가문의 외동아들이었고 거의 이대로 평범하고 평범한 가문의 아버지가 될 확률이 높은 인생이었다. 타율로 치면 2할이 푼이 1위 정도이고 뚜렷한 안타를 친 적도, 그렇다고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홈런을 친 적도 없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다. 도루를 하거나 심판을 폭행해 퇴장을 당할 만큼의 배짱도 없다. 이대로 간다면 맙소사, 이거는 흡사 산미 슈퍼스타즈가 아닌가? 예, 잠깐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기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이 리듬이 느껴지십니까? 음악 같은, 비트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 글이 이런 거예요. 쿵이 있으면 따도 있어야 되죠. 쿵타, 쿵쿵타, 쿵따, 쿵쿵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은 문장이 있으면 중간에 긴 문장도 들어가고, 완전한 문장이 있다가 중간중간에 불완전한 문장, 일부러 어순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 리듬이 하나의 전체의 글을 향기롭게 하고 컨텐츠로 만들어줍니다. 사실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인이 읽기에는 스토리가 좀 심심하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신선한 소재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가다가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도 스토리가 아주 잘 짜맞힌 스토리라기보다는 그 글 자체의 리듬이라던가 스타일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그의 글을 사보고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 거겠죠. 스토리, 내러티브, 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라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고 그 스타일은 리듬에서 온다. 그 리듬으로 독자의 글을 읽는 속도, 가독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글은 예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어떤 문장이 있다. 말하고 싶은 문장에 꼭 필요한 문장의 합이 꼭 재밌는 글이 되는 건 아니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너스레를 떤다던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다 합쳐서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예, 마지막인데요. 글 쓰는 사람이 즐거우면 글 읽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즐겁지 않으면 독자도 결코 당신의 글을 읽으면서 즐겁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자기 스스로 감정이입이 돼서 글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독자도 당신의 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무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 글을 내놓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낸다거나 여러분의 영화를 만든다거나 어떤 컨텐츠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은 독자나 관객도 여러분의 글이나 컨텐츠를 보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지 독자도 그 글을 사보게 되고 관객도 당신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글을 쓰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글을 즐기실 수 있을 때 정말 재밌는 글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쓰기에 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글쓰기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 멋진 일이죠. 내 생각을 자유자재로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마술 지팡이는 없겠죠. 예,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마술 지팡이를 갖는 거와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